다음은 쉽게 접하기 힘든 교육 소식 골라서 전해드리는 글로벌 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금창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초등생보다 더 많은 고교생 ADHD, 이게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얘기인데 이게 오늘 미국에서는 고등학생들이 많이 겪고 있나 봅니다. 네, 보통 주로 ADHD는 좀 어릴 때 겪는다 이런 인식이 많죠. 하지만 최근 이 같은 사실을 뒤집는 미국의 연구 결과가 미국 심리학 저널에 발표가 됐습니다. 초등생보다 고교생의 ADHD 진단 비율이 더 높은 겁니다. 실제로 만 3살에서 10살까지 아동 가운데 ADHD를 진단받은 비율은 10%였던 반면 만 11세에서 17세에선 이 비율이 18%였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가정 환경에 따라 ADHD 진단 비율이 달라진다는 사실도 확인됐는데요. 학부모 학력이 고졸 이하인 백인 가정 학생 가운데 이 장애를 진단받은 학생 비율이 20%였는데 이는 학부모 교육 수준이 높은 가정의 자녀 비율보다 7%포인트 더 높은 수치입니다. 네, 근데 이제 고등학생들이 이 증상을 앓게 되면 대학에 시작하고 직결되는 공부를 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인데 공부를 좀 제대로 할 수 없게 될 것 같은데 해결책이 없습니까? 네, 그래서 이 미국 학교 심리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이 전문가들은 멘토링 프로그램을 고등학교까지 좀 더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중학생을 위해서 개발된 챌린징 호라이존 프로그램이란 이 멘토링 프로그램을 고등학교에서도 사용하자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주 2회씩 모두 30번 멘토링을 받고요. 이를 통해 조직과 학습 능력 또 사회적 행동에 대해 연습하고 지도도 받습니다. 이 고등학교에서는 학업 목표를 설정하고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함으로써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실제 효과도 있는데요. 연구진은 멘토링 지원을 받은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이 학기가 시작하고 6개월 만에 더 좋은 성적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동안 어린 학생들 위주로 지원책이 좀 마련이 돼 있었을 텐데 고등학생들한테도 지원이 좀 제대로 되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보면 치매가 보인다. 자, 신용카드 내역에 이게 나오는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알 수 있는 겁니까? 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신용카드 비용을 제때 갚고 있는지를 살펴를 본다면 이 치매 증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 미국인 8만 명 이상의 의료 기록과 또 소비자 신용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 치매를 일으키는 알츠하이머에 걸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신용카드 연체율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치매 환자들은 이 질병을 진단받기 전부터 신용카드 비용 상환이 최소 2번 밀리거나 많게는 6년 동안 이걸 갚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운전 습관을 통해서 치매를 조기에 알아챌 수 있다는 연구도 나왔는데요. 이 워싱턴 대학 연구진이 1년 동안 치매 환자와 또 인지 능력에 이상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이 알츠하이머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의 운전 방식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연구진은 얼마나 갑작스럽게 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지 또 제한 속도를 초과하는지 등의 주행 방식을 측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운전 방식을 통해서 아직 증상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알츠하이머를 갖고 있는 사람의 88%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네, 카드가 연체되는 경우 운전 습관이 좋지 않은 경우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가짜뉴스 확산을 늦추려면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문제인데 요새 코로나19 관련된 가짜뉴스도 많지 않습니까? 새로운 해결 방법이 나왔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좀 몸살이 심하지만 미국도 마찬가지로 가짜뉴스로 몸살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부유층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코로나19를 이용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또 미국에선 마스크가 세균성 폐렴을 유발한다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마스크 태우기 시위가 퍼지고 있기도 한데요. 이런 가짜뉴스를 연구하는 하버드대학교 조한 도노반 교수는 이런 정보가 퍼지는 걸 조금이나마 방지하기 위해서 알고리즘 개선이 필수라고 지적합니다. SNS가 이런 정보 확산에 일조하는 만큼 회사들이 이용자의 뉴스피드를 그러니까 큐레이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이런 가짜뉴스들이 언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환점에 도달하는지 분석을 하고 또 이런 정보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일종의 프로토콜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치인들이 SNS 플랫폼을 더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네, 이렇게 가짜뉴스가 판치는 시절일수록 제대로 된 뉴스, 좋은 뉴스 더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겠군요. 금창 기자 잘 들었습니다.